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목련 코피는 계절이 왔는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3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여파가 진정돼서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요 이론은 가프레드슨의 진로 타협 제한 이론인데, 어,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의사결정 유형 이론과 하렌의 이론을 잠깐 넘어가고 가프레드슨의 어, 타협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는 이제 진로 의사결정과 타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로 의사결정 이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렌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을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의 개념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로 선택을 위한 그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의사결정 유형 이론은 요 하렌이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을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걸 인식하고 계획하고 확신하고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는 어떤 적절한 자아 존중감과 잘 분화되고 통합된 자아 개념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활용하고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숙한 대인관계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하렌이 만든 의사결정 유형 검사지는 어떤 미국의 문화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내용적 문화적 타당성을 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과 이런 문화적인 맥락과 함께 연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국 사회는 굉장히 그 어떤 소가족 제도고 어떤 그 개인적인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의존적 유형은 어떤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적 유형으로 나온 사람을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자로 좀 이렇게 바꾸는 상담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고 이런 가족들이 모여 살았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의존적 유형도 우리가 당연한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문화적인 의사결정 유형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또 맥락 요인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죠.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도 어떤 그 진로 발달과 관계된 역할, 그리고 역할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데요. 또 맥락으로서의 가족 내에서 어떤 개인이 학습한 역할, 그것은 진로 발달과 관계된 역할 및 역할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 우리가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합리적 유형은 굉장히 꼼꼼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하는 스타일 유형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의사결정을 할 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관련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이전에 내린 결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현재 자신이 내린 결정이 향후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결정을 내리길 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때는 그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책임은 자신이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뭐 관련 정보를 수집을 잘 안 하죠. 그냥 나의 어떤 직감과 육감에 의해서 나의 감정 상태에 주로 의존을 하죠. 선택이 비교적 굉장히 빠르죠. 단점으로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한번 후회할 수도 있는, 후회를 하지만 결국은 그 책임은 자기가 스스로 지른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의존적 유형은 자기 스스로 혼자 내리기 좀 어렵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인정을 살피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이 단점으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결정한 후에 책임에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요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의존적 유형은 이런 책임을 남한테 미루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조금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사결정 유형 검사는 사이버 캠퍼스에 학습 정보 자료실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이걸 출력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의사결정 유형자인지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설명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똑같거나 거의 같으면 그렇다에, 또 자신의 입장과 매우 다르거나 상당히 다르면 아니다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30번까지 그렇다 아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 의사결정 유형 채점지에다가 옮기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항 번호, 자, 1년 번호가 이제는 문항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와야 되는데 1, 2, 4, 3, 7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와 있죠. 이걸 잘 고려하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을 내가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은 그렇다면 동그라미, 5번 아니다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줘서 그 그렇다에 대한 개수만 더해서 합계를 써는 겁니다. 그렇다에 대한 점수만 동그라미 하나 1점씩 더해서 개수를 써주고 그렇다만 대해서 아니다는 이거는 점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 1번이 가장 높게 나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 또 B가 가장 높게 나오면 직관적인 의사결정 유형, C가 가장 높게 나오면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인데 이게 서로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뭐 결국은 어떤 걸로 의사결정이 내리냐는 것이죠.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또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높은데 나는 의사결정 내릴 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에서 썩 의사결정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와도 내가 좋으면 내린다. 그럼 이건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의사결정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이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의식을 명료히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및 대안을 열거하고 비교 평가하자. 그리고 의사결정 및 평가를 하자. 여기서 이제 진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가 및 재투입의 과정이 진행된다. 자, 의사결정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목표의식의 명료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갓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인데요.
이 갓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의 개요입니다. 요 갓프레드슨은 여성 진료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계급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그 여성이 남자보다 좀 열악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회적 계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 간의 직업적인 포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론으로 정립을 하고자 한 것이죠. 왜 남자보다 여자가 직업적 포부가 낮은지 이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프레드슨의 진로 이론은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동시에 취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진로에 관한 포부를 형성할 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포부 수준을 제한하고 타협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사회적 계급에 주로 근거해서 개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직업적 대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나는 최소한 이 정도 급여는 받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하로 나오면은 내가 직업적 대안에서 이제 제거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가능성과 같은 제한 요인에 근거하여 진로 선택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더 그 좋은 곳을 취하기 위해서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을 또 타협이라고 하죠. 이런 제한 단계와 타협 단계에 관한 설명은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진로 포부가 어떻게 축소되고 조정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카프레드슨도 역시 진로 발달 이론에 포함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요 네 단계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 단계에서 1단계는 3세에서 5세까지인데 서열 획득 단계라고 합니다. 학령기 전을 의미하고요. 나는 작고 어린아이다. 그런데 어른은 크고 어른이 되면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심과 크기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죠. 좀 크고 그 힘이 세면 이기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부모는 어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힘이 세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2단계는 6세에서 8세입니다. 이때는 성역할 획득 단계죠. 자, 초등학교 때에 포함되고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라는 어떤 이분법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역할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금놀이 할 때도 남자는 나는 남자니까 아빠에게, 너는 여자니까 엄마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때는 전 의사는 주로 남성이 하는 직업이라 생각할 때는 나는 남자니까 의사에게, 너는 여자니까 간호사해, 이렇게 이제는 어떤 성역할을 나눈 거죠. 3단계는 9세에서 13세인데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나는 어느 자리에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회적 지위의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을 갖자. 트럭 기사보다는 의사, 판사, 뭐 대통령.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합한 직업군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합한 직업군을 줄여나가고 이런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갖게 된다.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4단계는 14세 이후인데 내적 자아 확립 단계로 고등학교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감 혼란 시기고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죠. 나랑 좀 잘 맞으면 좋겠다.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뭘까? 등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내적이고 고유한 자아 지향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서열 획득 단계, 성역할 획득 단계,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 그 다음에 내적 자아 확립 단계,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 다시 한번 표로 보면 1단계 크기와 힘. 자, 큰 힘이 있는 성인 역할, 직장인, 부모, 작은 아이 이렇게 나눠지고 성 역할은 남성 역할, 여성 역할. 남성은 소방관, 트럭 운전기사, 의사. 그다음에 여성은 간호사, 교사, 비서. 3단계는 사회적 가치. 중학교 때 기왕이면 더 높이, 더 어렵게. 그래서 의사, 소방관, 트럭 운전사, 교사, 간호사, 비서.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4단계는 내적 고유자로서 이런 그 홀랜드의 그 리아색에 따라서 사회적 의치가 높은 거, 남성적이 가까운 거 이런 걸 따져서 이제는 한 건데요. 남성적인 직업은 의사, 영업관리자, 그 광부 그 중에서 의사가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다. 또 여성적은 사무원, 사회복지사, 예술가. 여성의 그 사회적 지위 중에서는 예술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어떤 그 흥미 유형별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알으면은 이렇게 알고 나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갓프레슨의 진로 발달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진로 포부의 제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포부는 1단계, 역시 3세에서 5세. 자, 어른만 되면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2단계, 6세에서 8세는 그 직업들 가운데 여성적 직업을 제외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성역할 경계선이라고 하는 세로줄을 그어서 그 선보다 왼쪽에 있는 직업만을 꿈꾸는 것이죠. 왼쪽은 남성적 직업을 의미를 합니다. 자, 성역할 경계선이 직선이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 쪽으로 약간 기울어집니다. 이는 지위 수준이 높은 직업은 지위 수준이 높은 직업은 이 성 역할과 맞지 않아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이죠. 3단계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데 뭐 이 정도 지위는 내가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상향선이 있고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가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하향선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4단계는 그 안에서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속에서 그 자신의 흥미에 맞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대안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대안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진로 포부의 제한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건데요. 그 세로는 지위의 직업의 지위 수준이고 가로는 남성적, 여성적 직업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성역할 경계선이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여성적인 직업이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성적 직업을 살짝 기울어졌고요. 위에는 자신의 어떤 지위 상한선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이상적인 진로 포부, 그리고 밑에는 나는 이 정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위 하한선. 그래서 이런 지위 하한선과 지위 상한선이 서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진로에 대한 영역이 나온 것이죠. 자, 직업에 대한 인지 지도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홀랜드의 그, 리아 세계를 잘 보시면 남성적, 중성적, 여성적 중에서 외과의사, 내과의사, 대법원 판사, 물리학자, 지질학자, 수의사, 기술자, 약사, 정치가, 자,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들은 대부분 다 남성적 직업으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성적 직업으로는 그래도 높은 것이 도서관, 사서, 사회사업가, 초등교사, 간호사, 비서, 은행원, 호텔 접수개원 이런 쪽이죠. 그리고 중성적인 어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고교, 뭐 교사, 작가, 화가 이런 쪽이 중선적인 역할이다. 요 당시만 해도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은 거의 남성적인 직업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얕은 것은 여성적 직업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 남성적 직업인지 또 여성적 직업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직업이 사회적 직업이 높은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직업에 대한 인지 지도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어떤 흥미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업의 성역할 유형, 사회적인 지위, 직업 흥미 유형 등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자신이 제안시킨 진로 대안의 범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에 대한 인지지도를 먼저 인식하고 이런 그 진로를 제한시키는 과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홀랜드 유형에 대한 직업 인지지도 역시 그 홀랜드 유형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탐구형, 학자, 뭐 교수, 이런 연구원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제일 높았고, 그리고 거의 남성적 직업이었고, 그 다음에 홀랜드는 여기 S형, 사회형이 중성적인 직업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네요. 우리나라는 이 사회복지사, 사회형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좀 낮게 돼 있죠. 월급도 작고, 미국은 굉장히 높네요. 그 다음에 예술형 직업, 중립, 중성적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세 번째로 나오고, 진취형, 사업가죠. 뭐 정치인, 남성적 직업이면서 이런 사회적 지위가 그래도 높은 편이고, C는 여성적 직업이면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 홀랜드 육각형 모형에서는 굉장히 낮은 사회적 지위에 해당이 되죠. 그럼에도 여성의 직업으로는 뭐 그나마 이제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적 직업으로 사회적 지위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남성적 직업으로 제일 낮은 사회적 수준은 R입니다. 현실형 기계를 주로 만지는. 자, 이와 같이 이 당시 이렇게 그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나왔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겠죠.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새롭게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진로 선택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진로 선택 과정의 타협을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아까 포부의 제안을 봤죠. 그런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흥미 영역의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수용 가능한 진로 영역에서 A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여건에 잘 안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제 연구할 때는 이 타협은 뭘 갖고 타협을 했냐면 흥미하고 사회적 지위, 성 역할로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뭘까요? 흥미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성 역할은 제일 나중에 버린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적인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어때요? 뭐 간호사도 남성이 굉장히 많고 남자 여자의 어떤 역할이 거의 없어졌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과거 이분이 연구할 때 이렇게 타협의 순서를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 타협의 정도에 따라 어떤 측면을 포기하게 되는지도 달라진다고 하고, 지금은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은 지금 성역할은 아예 없어졌고 사회적 지위 버리고 흥미를 제일 안 버리죠. 요즘은 흥미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이론에서 제안했던 순서는 타협을 심각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타협을 많이 해야 되면 그 양상은 이렇게 흥미, 사회적 지위, 성역할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진로 선택 이후의 적응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진로 타협을 잘못하면 미래에 부적응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할 사람을
결혼을 할 사람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이 있죠. 뭐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는 나와 같아야 된다. 뭐 장남은 아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쭉 성격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에이, 성격을 포기해서 성격은 뭐 살다 보면 맞추면 되겠지 포기하고 경제적인 거 포기했어. 그러면 자신이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결혼 후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싸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죠. 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결혼 전에는 서로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 만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 성격에 맞추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격이 다르게 되면 이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에 타협을 잘못하면 미래에 부적응이 발생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어떤 미리 타협한 거에 대해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은 일의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타협이나 성적 정체감의 시련을 어렵게 하는 성역할 포기에 대해서는 더욱 적응하기 어렵다고 그 당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뭐 남녀가 같이 일하니까 이런 것은 좀 어떤 의식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타협의 정도가 많으면 제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를 지식에 포기한다는 거. 이것이 저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잠시 후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